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 과정 42회차 유통가격 결정 방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너무 중요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부분이다. 그랬을 때 가격을 처음에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할 텐데 고객하고 직접 어떤 가격 설정하는 걸 생각하는데 중간에 유통 채널의 어떤 가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통 채널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양한 채널별로 상품과 가격의 유형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그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종합몰, 복지몰,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창업 기업들은 역량이라든지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고객에게 충분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도 그 경험에 맞는 채널이 어딘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격 책정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정답이 없는 가격 책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fit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유통 채널도 기업이 팔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어떻게 궁합을 맞추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구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가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최적의 가격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 가격이 판매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경쟁사가 있다면 그 경쟁사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 또는 그 대체할 수 있는 고객의 예산을 우리 걸 안 사고 다른 걸 산다면 그 다른 게 무엇이 될지, 그것의 가격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면은 우리의 가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유통 채널의 가격은 다 유통 채널별로 동일한 프라이스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팔면 여기는 더 싸게 팔고 저기다 비싸게 팔면 어떻게 됩니까? 유통시장에 교란이 일어나고 채널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야 이거 우리만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런 식으로 어떤 교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싸게 취급돼야 돼? 라고 이제 교란이 일어나면 되게 힘든 거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조율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수수료라는 부분, 수수료가 다 달라지잖아요. 유통의 채널에 관련된 수수료들, 그다음에 벤더를 활용할 때 어떤 가격 설정이 좀 달라져야지 이거 효율적으로 유통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가격 책정이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가격 설정의 기준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가 기준으로 그냥 더하기라든지, 고객이 원하는 예산이라는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가격이 유통 채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수수료나 벤더 활용 등의 어떤 현실적인 요건들을 가미해서 가격 책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상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모든 유통 채널의 가격을 동일하게 맞춰. 그래서 일단 맞춰놓은 다음에 그 이상적인 접근에서 수수료별로 좀 달라지니까 그거를 조금씩 마진을 조정하는 거죠. 수수료 가격을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설정하면 수수료가 채널별로 달라지면 내 마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동일하게 유통 채널별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안은 뭐냐면 모든 유통 채널이 아니라 오픈마켓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오픈마켓에 우리가 처음 비즈니스를 유통을 시작할 가능성도 크고요. 거기에서 가격하고 마진이 있어요. 그 폭을 기준적으로 삼고서 역시 채널별로 수수료에 따라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이 좀 더 현실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1안과 2안을 같이 보면서 적당히 혼합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격 책정을 하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를 유통해서 잘하고 싶으면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고객의 경험과 실제로 유통 채널의 현실, 그런 디자인 싱킹 관점과 유통의 현실을 조합하는 능력이 되게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유통 채널을 확실히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주력이 뭐냐는 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마켓으로 시작할 거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다. 적정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가성비로 밀어붙이고,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 제품에 대한 참여성이 점차적으로 인정받는 구조로 갈 거다라고 할 건지, 아니야, 나는 이게 특별한 기술,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특별한 어떤 전문몰에다가 처음부터 런칭할 수 있고 내가 인맥도 단단해. 그럼 오프라인을 그 전문 MD나 이런 걸 만나보자 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나의 경험, 노하우와,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상품 브랜드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을 할 것인, 채널을 할 것인데 줄을 명확하게 서라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 가지 다 해볼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스타트업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요. 사람도 한계가 있고 돈도 한계가 있는데 그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점을 정해놓은 게 애매한 게 한국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도, 예, 고정비도 고려를 해줘야 되죠. 가격 책정할 때 실제로 이만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는 코스트 베이스의 가격 설정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경쟁자 가격 기준이 우리 코스트랑 봤었을 때 우리가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지, 가격폭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마진들을 유통비용에 따라 다 줘야 되잖아요. 대리점이나 벤더나 도매상들에게 다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설정되어 있다면 각각 별로, 또는 그 중에 뭐 한 군데나 있다면 어쨌든 그들에 대한 중간 마진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부가세 주는 부분, 소득세 주는 걸 세금을 고려 안 하고 있던 마진 계산에서 가격 설정했다가 나중에 가서 세금 있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특히 초심자의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격 설정지 이런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수수료 높은 유통 채널의 입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수수료를 높게 줘서 우리가 마진폭이 낮다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수수료 높은 만큼 또 이렇게 잘 팔아줄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는 유통체를 되려면 거기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우리 온라인 채널도 있고 고가 채널과 저가 채널이 있는데, 우리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채널을 하나를 정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 채널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다면 온라인에 하나, 오프라인으로 하나 해서, 예, 투 트랙으로 갈 수도 있다. 고가랑 저가 채널로 해서 투 트랙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유통의 실제와 현실을 알고서 확실하게 줄을 서야 된다. 그래서 그 줄을 서는 것이 고객 경험에 맞춰서 고객에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어떻게 좁혀주고 그것을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또 그거에 맞는 가격 설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가격 설정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가격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운영이 있고요, 장기 운영적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단기에는 예, 시즌 상품이나 재고 처분 상품이나 여러 가지, 예, 경쟁이 되게 심한 단가를 가진 어떤 상품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유통 채널에 입점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브랜딩을 하면 장기적으로 판매할 주력 상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판매를 하는 주력 상품일 경우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팔릴 거기 때문에 장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투트랙으로 가격 설정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이 바로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관점이고요. 그 라이프 사이클 동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요걸 빠르게 이걸 판매해서 이 쇠퇴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상품 수명이라든지 매출액이 급감하지 않습니까? 그거 전에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린 게 이제 가격 책정 사례로 있고요. 종합몰의 경우에 25에서 35%의 수수료를 고려해서 그걸 가격으로 유통시장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이 맞게 다른 채널들의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수수료를 높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채널의 가격을 맞추는 것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수료가 다른 데가 더 높아진다면 마진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종합몰에 유통이 입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했다라는 괜찮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 책정 사례에서 판매 유통처를 잘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사를 분석을 하고 그 프라이싱을 맞춰서 오픈마켓의 가격을 가장 높게 설정했다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픈마켓에서 너 처음부터 저가로 가기보다는 내가 잘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높게 해야만 스타트업도 그다음에 어떤 창업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한다면 파격 할인 가격을 할 수가 있어도 정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먼저 가져가자 라는 포인트를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